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에 애들 도움 없이 당당하게 사는 법. 58세대의 필수 가이드죠. 애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요. 당당하게 노후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새로운 58세대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58세대라는 건 뭐냐? Old people with active life죠. 즉 50대, 60대이고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58년생. 물론 또 58이라고 하면 또 보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신중년층을 의미하고요.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를 앞두신 분들, 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 또 자신을 위해서 투자,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아끼지 않는 세대, 그런 세대를 이제 58세대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또 제 주변에 있는 50대, 60대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딱 두 부류로 구분을 하면 이제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겠죠. 그래서 A 그룹의 특징으로 본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대기업에 계신 분들, 또 은퇴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등등 각자의 일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일단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연륜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편안함이라고 할까요? 뭐 경제적으로 보나 사회적 지위로 보나 뭐 자식들까지 다 키워 놓으셨고 또 시집 장가 다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손주를 보거나 또 손주를 볼 나이가 되신 거죠. 따라서 정신적으로 볼 때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이제 부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분들의 특징을 본다면 예전에 30대, 40대, 50대 초까지만 하여도 이분들 또한 인생은 치열한 생존 전쟁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오늘의 편안함이 다가왔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꼭 링 위에서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한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전투의식이죠. 이러한 의식으로 인생을 살아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 또 6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 대해서 후회 없는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인생은 치열한 삶의 전쟁터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을까?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도 좀 더 베풀고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가졌다면 지금 인생의 행복도가 더 증가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전투적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놓친 게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또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을 득했는데 건강을 상실했다. 내가 부자 되기를 득했는데 가족 관계가 안 좋다. 왠지 모르게 좀 아쉬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다 보니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해도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크게 잘못을 해도요. 크게 잘못할 수도 있지 뭐. 또 정치 관련돼서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정치라는 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또 경제, 사회, 문화 등등 해가지고요. 뭐 잘못되고 뭐 실수투성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실수투성이와 잘못의 연속이야.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난 이해해라고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나에게서 뭐가 오냐라고 하면 마음 한 곳에서 싹 우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예요. 그리고 또 편안함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싸울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원망거리도 없고 핑계거리도 없고 뭐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변에 좋은 얘기들,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똑같은 50대, 60대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그룹은 또 이런 그룹이 있죠. 흔히 B그룹이라고 합시다. 사업에 실패하신 50대, 60대 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 또 노후 준비가 좀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본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웃음보다는 왠지 모르게 미간에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요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인생 뜻대로 안 되더라. 맞아요. 매사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도 또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가정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과거에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셨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 재물, 건강, 행복, 가정, 이거를 거두면서 열심히 사신 거고요. 또 다른 부류들은 돈이 들어오면 막 쓰고 보는 거고, 또 돈이 들어오니까 거만해지고, 사람이 겸손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는 족족 써버리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모든 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똑같이 벌고 과거의 영광은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과 과거의 영광을 어떤 이는 지켰고 어떤 이는 지키지 못한 결과가 현재 이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과거의 돈과 과거의 영광을 지키시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에 불만족이신 거예요. 따라서 정치도 마음에 안 들고요.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본인의 가족이나 아들, 딸들조차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본인조차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죠. 즉,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매사에 불만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실수한 부분,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겠냐는 거죠. 오히려 본인은 실수를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죠. 학벌,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행복한 노후를 위하고 당당한 58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본다면요. 돈이 들어올 때 가두어라는 거예요. 뭐 감옥에 가두어라. 그래요. 돈이 들어오면 감옥이든 뭐든 그냥 가둬야 돼요. 이 돈의 특징으로 본다면 돈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와요. 그리고 이 돈이 계속 나한테 머물지는 않아요. 들어올 때 확 들어왔듯이 돈이 나갈 때도 확 나가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이 들어올 때 나가지 못하게 돈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면 땅에 묻어라.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돈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나간다는 얘기는 옛날 우리 선조분들부터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즉, 돈이 들어오면 언젠가는 또 확 나가버리니까 이 돈을 나가지 못하게 땅에다가 묻어버리라는 얘기죠. 즉, 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버셨나요? 그런데 그러한 돈들이 다 어디에 있나요? 그게 돈을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밖으로 나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투자 관련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쪽 계통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돈을 버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뭐를 팔아야 되는데 투자 물건은 파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돈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죠. 그리고 알고 있는 사이이고 지인이고 같은 신앙을 믿으니까 또 친구니까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를 권유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를 권유하면 내가 사게 되면 여러분이 사시게 되면 그분한테는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소개받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주식인데요.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물론 나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책들도 많고 한데요. 또 이해가 돼요. 보통 사람들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란 거는 소액으로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주식에 접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쉽게 접근을 했지만은 수익 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떤 때는 올라가고 어떤 때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주식 시장이 좋은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특정되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지금 50대, 60대, 70대 나이에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을 연구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주식 우량주를 데이 트레이드 안 하고 사두고 1년, 2년, 5년 길게 가져가겠다. 그런 성향이라면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웃기죠?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본다면요. 수익형 부동산에 수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에는 수익이 없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 수익뿐이라는 거. 여러분, 상가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됐든 조심하세요. 수익형 부동산에 수익이 없어요, 여러분. 예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부동산은 아파트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지세요. 제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상가 부분, 또 오피스텔 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요. 자칫하다가는 행복하고 당당한 58세대를 위해서 모은 돈들이 일순간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상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부동산에 여러분 특히 조심하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본다면 잡매에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소소하게 나가는 작은 돈 관리를 못하시면요. 큰 돈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현금이 1억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서 500만 원도 쓰고 300만 원도 쓰고 100만 원도 쓰고 무슨 처갓집에 뭐가 일이 생겼는데 500만 원 쓰고 또 뭐가 있는데 100만 원 쓰고 기타 등등 하다 보면 현금 1억을 가지고 있어도 몇십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써대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한 석 달 뒤, 6개월 뒤에 보면 내가 분명히 1억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6개월 뒤에 보면 이게 6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왜 4천만 원이 없어졌지? 여러분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현금이 뭐 2억이 생겼다. 그럼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몇천만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어디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잡매, 즉 작게 작게 나가는 경우의 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죠. 요때 돈 관리를 하지 못하면, 소비를 줄이지 못하면 이 돈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큰 돈이었던 것이 작은 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소비를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다면 자녀들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 금지. 돈 빌려주지 마세요. 자녀가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돈 사업 실패하는데 오히려 일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같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타 등등 그 어떤 경우든 돈 빌려주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이 사업 실패고요. 사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집 나간 돈이 되는 거죠. 집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즉,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어떤 경우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돈 빌려주지 마세요. 투자 자금이든 사업 자금이든 뭐든 그냥 여러분 돈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58세대는요. 돈 버는 세대가 아니에요. 돈을 지켜야 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내 주문에서 돈이 안 나가게끔만 이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노후가 행복한 그리고 당당한 58세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8세대의 당당한 삶은 내 돈 지키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